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독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뤄지는 독서 수업에 해당되는 수업 내용입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했냐면요. 책 소개를 할 건데 또 여러 권의 책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책들을 보고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지금도 시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6권의 책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슨 생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있고요. 김용석 작가의 언컨택트, 그 다음에 앤드류 윤규훈 작가의 10대를 위한 완벽한 진로 공부법.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시대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이제 봐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진로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작가가 같이 한 코로나 사피엔스. 이 책은 이 전관용 시사자키라는 그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종합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관용 시사자키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책 읽기가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분들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여러 명의 작가가 같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냈고요. 또 여러 명의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을 또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인터뷰한 책들이에요. 이제 일본도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유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책 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과 이 책은, 두 책은 약간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책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천천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 봤어요. 근데 이 책은 금방 볼 수 있더라고요. 인터뷰 책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봐도 좀 쉽고 대화체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책은 좀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와서 어, 좀 시사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찾아보면 뭔가 용어 같은 걸 찾아보면서 볼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보면 되고요. 나는 어려운 거 싫다 하는 친구들은 대화체 내용을 된 책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10대를 위한 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죠. 그쵸? 특히 진로 관련된 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아직, 이게 최근 6월에 나온 책이에요. 2020년 6월에 나온 책이라서 선생님도 아직 이 책은 보지 못한 책입니다. 요 책도 아직 뭐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보통 지금 한 4~5권 정도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부분적으로만 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거의 다 봤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참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게 그냥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책이 많이 나와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유발 하라리의 교수님의 말이 참 와닿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근데 이게, 어, 단지 발전을 하고 로봇이나 AI가 인간들의 직업을 빼앗는 것에
공포나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많이 공감을 받았고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런 훌륭한 기술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책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 관련된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선생님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온라인으로 어떻게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요. 이분이 2017년도에 이미 Jobs for Robots라는 책에서 어, 이거 언급을 하셨대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자동화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를 육성하는데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2017년에서도 이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크나 이 SMOC라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강좌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고 또 많은 강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대학가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명한 대학이나 그런 어, 퀄리지들이 이제 유명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체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학비가 너무 비싼 일부 고급 교육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육에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랬을 때 보장되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온라인 강좌에 네트워크적 요소를 넣어 구상하고 설계해 제공한들 온라인 강좌만으로 영향력 있는 교수, 이론가, 수상자, 그리고 훗날 미래 지도자가 될 동료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교육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로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데를 가는 이유가 이런 네트워크 때문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저는 이 학교, 서울대학교 몇 학번입니다. 뭐, K대 몇 학번입니다. Y대 몇 학번입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선후배 사이에 직장에서도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 그 네트워크를 보고 간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직업으로 이제 전환했을 때에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더 뭔가 좋은 기회를 어, 얻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근데 미국도 보면은 뭐 구글이나 뭐 제일 첫 번째인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데가 이런 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대, 예일대 나와더라도 그런 대학을 나온 것만으로 그 기업에 입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무조건 이 실력이라는 게 보증이 돼야 입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런 학벌이나 이런 게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사피엔스 이 책에 이 최재천 교수님이 말한 부분을 선생님이 따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환경학자십니다. 환경학자로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바이러스의 주기가 짧아진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사회자가 했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전례 없이 이 야생동물들을 건드려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활동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야생 범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의 서식지에 들어가서 들쑤시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야생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냐면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동안도 계속 주장을 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흘러 듣다가 이제는 진짜 진짜 자연을 건들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계산을 드디어 사람들이 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생긴 겁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장에 휘둘릴 수는 없다. 선택적 전환만이 살 길이다라고 약간 행동 백신을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선생님도 정말 동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굉장히 찾아 읽고 있는 책들이 또 환경에 관련된 책들을 엄청나게 지금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코로나 사피엔스 제일 마지막에 김경희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심리학자세요. 심리학자로서 이 코로나 사피엔스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행복의 척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그런 행복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비교를 당하죠. 엄친아, 어, 엄친 딸, 옆집 친구는 저렇게 한다더라. 너는 뭐하니? 뭐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부도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내가 1억을 벌고 있는데 옆집에서 10억을 벌면 굉장히 배 아파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피엔스로 사람들이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라이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진짜 행복이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나 문화에서는 더 적은 걸 가지고도 더 적은 그런 물질이나 더 적은 수량을 가지고도 공존하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서 선생님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보면은 그 책들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뽑자면 결론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피할 수 없다. 대부분 교과목이 온라인 수업화됐죠. 이미 여러분들도 체육, 심지어 음악, 미술도 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체능은 절대 뭐 AI나 이런 온라인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요즘에 홈트 영상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홈트 보면서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재정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교사의 권력이 생긴다는 거죠. 교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되게 되면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참고도서로 여러분들 유현준 교수님이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책을 보면 학교 건축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클래스팅에도 관련 영상을 올렸죠. 어, 근 20에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변화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교도소와 학교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굉장히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도소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건축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이 이제 필요가 없겠죠, 많이. 지금도 여러분들 1학년, 3학년 학생들 나오고 하면 2학년 교실이 비어 있잖아요. 그 2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1학년, 3학년 교실 필요가 없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실이 필요가 한가라는 겁니다.
진짜 선생님이 생각해도 이 온라인 교육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학교 건축에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죠. 대학의 존폐가 위태롭다. 온라인 강좌가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돈을 많이 내지 않아도 질 좋은 강의가 온라인에 굉장히 많다. 근데 내가 굳이 1년에 막 1,000만 원씩 드는 그런 천문학적인 학비를 내면서 대학을 굳이 가야겠냐? 이런 대학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대학을 못 가게 되면은 대학이 붕괴가 되고, 대학이 붕괴가 되면 교수님들도 엄청 잘리겠죠.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N에서 나오는 6월 25일자 미래수업이란 방송을 보면은 김누리 교수님이 교육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태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선생님도 이분이 하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수능이라는 체제 아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고3 때 이 수능을 보고 대학에 꼴이 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달아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굳이 수능을 봐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게 사실 정말 딱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체제잖아요. 근데 AI나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보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철학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것 혹은 인간에 대한 행동, 인간에 대한 더 철저한 연구나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내에서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제발 항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 미래를 대비한 과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지금 사실 교과서 폐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뀔 즈음에 이미 교과서가 출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교과서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청와대에 신문고 이런 거 있잖아. 청와대 청원하는데 그런 데서도 뭐 뉴스에 간간히 나오잖아.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선생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독일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한 5살에서 10살 되는 꼬맹이 이 친구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위하는 주제가 뭐냐면 어른들, 엄마, 아빠 제발 우리랑 놀아주세요. 라고 하는 시위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자기랑 안 놀아주고 맨날 핸드폰만 틀어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피켓을 들고 막 항의를 해요. 시위를 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져서 화제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4.19 혁명이나 대구 학생운동 혁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학생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먼저 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3.1 운동도 유관순 열사가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굉장한 혁명적인 운동들이 학생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어른들이 시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 뭐야 또 일하기 싫은 건가? 뭐 얘네 그냥 뭐 반항 세력인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의견을 내놓는 거는 약간 그 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19나 이런 시사책들 굉장히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게임 방송 보고, 뭐 유튜브에 뭐 슬라임 방송 보고, 뭐 미용 방송 보고, 뭐 연예인 방송 보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시사적인 거를 꿰뚫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책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봐야지, 음,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에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런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안 갖잖아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더 즐거운 모습으로 방송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과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